268페이지고요.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쌤이 아마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얘기를 할 때 좀 복잡하게 생긴 거를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 읽기로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아래쪽에 돼 있어요. 시그마야, 시그마. 그런데 얘는 이렇게 기호를 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뭐 좀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 봐. 어떤 수열이 있답니다. 얘가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런 수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AN이라는 수열이, 자, 메모.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래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오른쪽처럼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건데, 와, 밑에도 뭔가 붙어있고 위에도 뭔가 붙어있고 옆에도 뭔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거래. 약속이야. 그러면 의미를 보자고. 이렇게 시그마 밑에 붙어있는 거는 K라는 문자가 있어요. 근데 K라는 문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내가 K라는 문자를 컨트롤 해가지고 라는 의미야. 알겠지? 이 문자는 나중에 뭐 X로 써도 되고 I로 써도 되고 J로 써도 되고 뭘 써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K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K가 1이다.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여기 명시하는 숫자부터 보겠다는 얘기야. K는 1부터 볼 거래. K의 역할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하고 K는 어쨌든 1부터 볼 거래. 그래서 여기가 시작 부분이고 위에 있는 거 N이라고 덩그러니 혼자 적혀있잖아. 그치? 사실은 엄밀히는 K를 N까지 마지막까지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K를 밑에 한번 썼으니까 요거는 생략해서 의미는 K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럼 도대체 K가 뭔데? 봤더니 이렇게 K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면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AK라는 녀석은요, 이게 시그마랑 기호랑 AK를 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자체로 우리가 시그마를 적용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방금 A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K를 1을 넣는다 그러면 A1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K를 n번째까지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뭐 n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 K를 1 넣고 그 다음에 10을 넣는 게 아니라 1부터 10 사이 있는 걸 다 넣는 거야. 그래서 K가 1이다. 그 다음은 2를 넣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2를 넣으면 A2가 대상이 돼서 두 번째 항, 3을 넣으면 A3, 4를 넣으면 A4, n이 만약에 10이라고 그랬다면 A10까지 나오겠죠? 걔네들을 시그마 한다라는 의미야. 시그마는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아, 그래서 다시 정리. 왼쪽에 A1 첫 번째 항부터 AN n번째 항까지 연속해서 쭉 빠지는 항이 없잖아, 그지? 이 합을 간단하게 이렇게, 즉 K를 내가 컨트롤 할 건데 1부터 n까지 컨트롤 할 거야. 어떻게 컨트롤 할 건데 AK라는 수열에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가면서 컨트롤 할 거야. 마지막에 뭘 할 건데, 어떤 연산을 할 건데 시그마라는 합 연산을 할 거다 이런 의미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약속이야. 아래쪽, 위쪽, 대상 이거 다 있어야 돼. 아까처럼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요거를 SN이라고 나타냈던 녀석이에요. 나중에는 요거를 혼용해서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아래쪽 설명 한번 보시면 뭐 1번 됐고요. 2번 보면 K라는 값이 이 시그마에서 난 컨트롤을 이 문자로 할 거라는 의미로 준 거예요. 크게 의미를 담아 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I로 써도 되고 J로 써도 됩니다. 의미 해석만 잘 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K를 첫 번째 K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이 수열을 더할 거라는 의미잖아. 이 봐봐. I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이 수열을 더할 거라는 의미야. 요거 나열해보면 똑같죠, 얘랑. 1, 2, 3, 4, 5, 6, 7, n 이렇게까지. J도 마찬가지지, 그치? 아,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떤 문자냐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쭉 한번 읽어보고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 점점점 40 요 녀석들은 이제 패턴을 먼저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앞에서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거든? 맞습니까? 얼마씩 증가해요? 2씩 증가하지, 그지? 2. 그러면 첫 번째 항이고 공차계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도출해볼까요? 이거를 일반항 AN이라고 도출해보자. 어떻게 하기로 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n의 개수가 공차 d였다. 공차 2니까 2n 그리고 플러스 알파 구조인데 첫 번째 항이 2여야 하니까 알파는 0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구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이 등차 수열 가지고 또 컨트롤 하게 될 텐데 시그마에 적용할 건데 우리 시그마로 적용할 때 오른쪽에 써주는 요 녀석은 뭐였냐면 적용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수열의 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항을 박아 넣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40까지 컨트롤 할 거잖아. 맞습니까? 40까지 컨트롤 할 거니까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n이 얼마여야 돼요? 20이어야 되지. 아, 그러면 1 넣고 2 넣고 20 넣어야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1부터 20까지라는 구간을 잡아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를 n이라는 걸 써도 크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k를 1부터 20까지 이렇게 k로 지정을 하게 되면 k를 바꿔가면서 더할 거기 때문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2n이라고 표현했지만 n을 k로 바꿔놓고 적용하면 되죠. 이해되니? 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봐봐. 첫 번째는 나열된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그마를 나열해볼 수 있니? 이런 의미야. 자, 그런데 해석을 잘 해야겠죠? i로 컨트롤 할 거고요. i는 시작이 1이 아니라 3이야. 그럼 3부터 넣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7까지. 그러면 3, 4, 5, 6, 7 넣어서 3의 i제곱을 표현해서 걔네들을 시그마 더하겠다. 그래서 3 넣으면 3의 3제곱, 4 넣으면 3의 4제곱, 마지막 3의 7제곱까지 다 더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사실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구하면 돼요. 나중에. 자, 이런 내용이다. 자, 아래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시그마의 성질들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뒤에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쌤이랑 여기 간단하게 같이 적어서 증명합시다. 잘 봐. 1번 AK, 이거는 AN이라는 수열이랑 BN이라는 수열을 가져와서 K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K로 문자만 바꾼 거예요. 그 두 개 수열을 더한 걸 대상으로 해서 시그마를 해보면 그거는 각각을 시그마에서 더한 거랑 같더래. 마치 시그마 기호를 분배한 거랑 똑같죠. 그죠? 이게 가능하더래. 그럼 잘 보세요. 시그마, 좌변에 있는 시그마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전개 한번 해볼게.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B1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죠? 더하기, 시그마니까 더하기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그마니까 더하기. 그러면 우리가 K를 1, 2 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N까지 넣을 거니까 N번째는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모아볼게요. 어떻게 되니? 같다. 첫 번째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기 B 모아놓으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N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는 첫 번째 괄호는 AN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K라는 문자를 쓴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AK 수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괜찮니? 더하기
두 번째는요, bn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k라는 값을 또 써서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bk 수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증명됐죠? 두 개 수열 더한 것의 시그마는 각각을 시그마에서 더한 거랑 같더라 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덧셈이 있으니까 뺄셈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뺄셈을 여기다가 적용해볼게요. 두 수열을 뺀 것을 시그마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k를 2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k를 n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지? 그럼 지금 bn이라는 수열 모든 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묶어내면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죠. 밑에. 괜찮니? 그렇다면 마지막 여기 붙겠죠. 와, 그래서 수열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시그마 전체 적용한 거는 각각 시그마 적용한 거랑 똑같아. 괜찮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우리가 AK라는 수열에 C가 곱해져 있는 이거를 실수배 정도로 기억을 해봅시다. 어떤 K랑 관련 없는 값이야. 실수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을 먼저 보면 실수배 C가 되어 있는 게 어때? 바깥으로 꺼내져서 곱해져 있지. 수열에 곱해져 있는 일정한 상수값, 그 실수값은 시그마를 적용하면 수열을 시그마 적용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실수만 한번 곱해주는 거랑 같더라. 그러니까 실수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봅시다, 얘도. 좌변부터 전개를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CA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CA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K를 N까지 컨트롤할 거니까 N 집어넣으면 CA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공통인수가 C니까 묶어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결론은 C 곱하기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 AK 수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배 꺼낼 수 있다. 결론입니다. 꺼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상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4번이거든요. 요거는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수를 많이 유발하니까 이거는 좀 복습할 때 많이 보세요. 알겠죠? 보면은 시그마에서 K를 컨트롤 할 거라고 K를 줬고요. 1부터 N까지 변화시킬 건데 대상이 C야. K가 있어 없어? K가 없어. 그럼 어떤 실수를 범하게 하냐면 얘는 결론을 C야 그러면 K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의미 해석으로 그대로 가야 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좌변을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C라는 수열을 컨트롤할 거잖아. 맞지? C라는 수열. 그런데 C라는 수열은 결국은 뭐냐면 K와 관련 없이 항상 C인 녀석이야. 그럼 K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K가 1일 때 C가 되겠지. K가 2일 때도 C가 되겠지. 왜? K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시그마니까 얘네들을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K가 N일 때도 C겠지. 괜찮나요? 그럼 C가 몇 개야? N개인 거야. 그래서 C가 N개 더해져 있으니까 C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는 C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N이 결과인데 그냥 이거를 C 곱하기 N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보통 이제 K가 1부터 N까지니까 두 개 곱한다 이렇게 할 건데 조금 더 엄밀히는 여기 들어갈 N이라는 녀석은요 항이 몇 개냐야. 그럼 시그마에서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킬 거니까 저기는 N개잖아, 그지? 그런데 K를 2부터 N까지라고 하면 2부터 N까지라고 하면 어머 여기 N이 있으니까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2부터 N까지면 항의 개수는 N-1개지. 그래서 C 곱하기 N-1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냥 곱하는 게 아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죠. 그래서 증명 과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시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겠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주의 여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없었냐면 우리 사칙연산에 덧셈 뺄셈은 있었는데 곱셈 나눗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그지? 곱셈 나눗셈은 이 시그마 기본 성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쭉 읽어보고 갈게. 첫 번째, 곱한 것의 시그마는 왜 각각 시그마에서 곱한 거랑 다를까? 이거를 일정하게 나열해보면 완전히 모양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곱한 것의 시그마는 1, 2, 3, 4, n 넣으면 첫 번째 줄처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각각의 시그마를 곱하면 첫 번째 시그마는 A1부터 An까지 나열될 거고 두 번째 시그마는 B1부터 Bn까지 나열될 건데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저 녀석은요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것만 나열한 거야, 맞지? 근데 밑에 전개하면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더 나오잖아. 완전히 다르지, 그지? 요거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곱한 것의 시그마는 쪼갤 수 없다. 그럼 비슷하게 나눈 것의 시그마도 쪼갤 수 없겠죠? 그럼 비슷하게 여기 AK라는 수열을 제곱해서 시그마 적용하는 거를 마치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각각의 시그마를 적용해서 제곱한 거랑 같겠니? 이거도 완전히 모양이 달라. 요것도 볼게요. 2번. 수열을 제곱한 것을 시그마한다는 얘기는 1 집어넣으면 A1 제곱, 2 집어넣으면 A2 제곱, n 집어넣으면 A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시그마를 먼저 적용해서 그거 전체 제곱하면 시그마 먼저 적용한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그것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A1, A2, 쭈쭈쭈쭈쭈 AN과 한 번 더 A1, A2, 쭈쭈쭈쭈쭈 AN 이렇게 되는 건데 먼저 썼던 A1 제곱, A2 제곱, AN 제곱은 여기서 어떤 거냐면 A1끼리 곱한 거, A2끼리 곱한 거, AN끼리 곱한 거 요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전개했을 때 항이 더 나오잖아. 다른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전개하면 안 된다. 같지 않다라는 걸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 알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시그마 계산할 때 크게 뭐 무리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용은 여기 오늘은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화요일에 합시다. 그래서 272페이지까지 앞서서 원리 합계에서 연습 문제 있는 것까지 풀어서 272페이지까지 풀이를 해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럼